안녕하십니까. 둥산동 Q&A 공부방 동화사입니다. 국어 등급이 갑자기 이제 훅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 훅 떨어지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유를 분석할 수 있으면. 네. 근데 이유를 분석할 수 없을 때 정말 힘들죠. 네. 항상 90점대를 받는 학생이 1등급 컷 같은 경우를 받아요. 그럼 수학이 급하면 네. 수학을 주로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첫 번째는 국어 감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국어 감. 국어의 감이 떨어졌다. 감이 떨어졌다는 건 뭐라고요? 집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의 감이래요. 그 다음 뭐라고요? 이 명확하게 이게 저절로 답이 떠오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직관으로 답이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논리적으로 찾아가가지고 분석하면서 해야 돼요. 이게 직관으로 팍팍 안 떠오르는. 그럼 감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감 떨어진 게 뭔지 알겠어요, 이제? 네. 집중하고 직관으로 떠오르지 못하니까 논리적인 추리를 계속 해야 되니까 뇌 용량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3월에도 1등급이었어요. 그러면 이 1등급이 되는데 이제 1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수학도 올라갈 수 있는 게 한계치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어의 한계치를 돌파했느냐의 문제예요. 이 한계치를 돌파하면 안 떨어져요, 잘. 근데 이제 1등급이 멈춰졌으니까 한계치를 돌파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한계치까지, 안 떨어지는 한계치까지 올려놨어야 되는데, 네. 공부를 해갖고 올린, 그러니까 보통 때 맞는, 최악으로 맞을 수 있는 게 한계치인데, 공부를 해갖고 올린 1등급은 한계치가 아니라는 거죠. 떨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해서 올린 1등급이면 불안한 1등급이라는 거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도 항상 1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얘도 공부를 해서 1등급이면 불안한 1등급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93점까지 올릴 수 있어요. 공부하면 순식간에. 그러면 여기서 공부를 안 했는데 90점대를 넘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도. 안 했는데 90점대를 넘었을 때는 이게 논리로 푸는 게 아니라 감으로 푸는 애들도 있어요. 이 감이 극도로 좋아서. 근데 이 감이 깨지면 멘탈이 붕괴돼갖고 어떻게 푸는지 몰라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논리를 충분히 논리적으로 풀 수 있으면서 감이 되면 만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으로 푸는 거는 쉬운 거, 논리로 푸는 거는 복잡한 거. 그 다음에 최후의 한계는 또 감으로 풀어요. 근데 어쨌든 1등급을 계속 맞으면 이거 신경을 못 써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야 돼요? 속도가 좋아야 돼요. 속도가 좋아되면 이게 쫓겨요. 쫓기면 또 눈에 안 보여요. 내용이 부담스러워서, 소재나 이런 게 부담스러우면.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어는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해요. 그러니까 부담감이 없었을 때 안 들린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70대 중반을 맞고 충격을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본인이 틀린 거, 특정 부분만 틀리면 그 부분 위주로 보완할 텐데,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는, 이 학생이 말하는 거는 문법 틀리면 문법 한번 200문제 풀고, 그치? 문학 틀리면 문학 하나 잡아가지고 한번 풀어보고, 비문학 틀리면 비문학만 좀 더 연습 주르륵 하고, 화법 틀리면 화법 하겠는데 이게 골고루 틀렸다는 거죠. 골고루. 그런데 이 학생은 지금 틀린 거를 장르별로 부분별로 구분하는 건 잘하잖아.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장르별로만 구분해서는 대책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문법 하나 빼고 다 틀리고, 그런데 이렇게 틀린 게 아니라 이 틀린 게 뭐라고? 이유. 실수로 틀렸는지, 아니면 뭐라고? 모르는. 개념을 몰랐는지, 아니면 뭐라고? 시간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이 실수도 어떤 실수인지, 이 개념도 어떤 개념인지, 이것도 왜 서둘러서 그랬는지, 아니면 체크법의 문제인지, 그걸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야 대책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네. 이렇게 비문학, 문학 합쳐서 6개 틀리는데, 내가 그래서 오답 정리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어? 틀린 문제 있으면 틀린 걸 고른 이유를 쓰지 않으면 뭐를 나중에 못한다고? 그렇게 혼란스럽다고. 이게 누적이 되면 그 틀린 이걸 내가 이걸로 골랐어요. 그럼 이걸 고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틀린 게 있으면 항상 이 틀린 답, 맞는 답 3번을 어떤 식으로 골라야 되는지 쓰라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거를 현장에서 빠르게 고르는 법도 하라고 그랬죠?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공부 방법. 이거를 갖다가 빨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도 쓰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틀린 이유를 고칠 개선 방법. 개선했죠? 어떻게 해야 될지 나오잖아요. 이거를 고르는 방법. 빠르게 고르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빠르게 고르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자, 고치는 방법 1번. 네. 빠르게 고르는 방법 2번. 그걸 공부하는 방법 3번. 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답정리나 개선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요 방법들 1, 2, 3번들을 통계를 내봤어. 오답을. 네. 통계를 내봤더니 너는 비문학 독해를 처음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 아니 너는 체크법을 익혀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너는 이걸 공부할 때 이 개념을 더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통계를 냈을 때. 네. 그랬을 때 나오는데 이게 왜 안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적어도 90점 이상을 항상 받으니까 이 학생이 특별히 심각하게 이 틀린 문제들을 오답 정리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를 못했어. 거기다가 국어니까 길잖아. 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러니까 국어를 한 줄 정리, 두 줄 정리, 세 줄 정리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잖아. 네. 애들이 거의 이걸 모르니까 누적해서 정리를 안 하고 쭈루루룩 자기 입맛에 맞고 집중이 잘 되면 90점 몇 점대를 맞다가 낯선 게 나오고 혼란스러움은 급격하게 자신감이 상실하지. 왜? 어떤 문제든 나오든 이렇게 자신이 안 맞는 거. 자신이 뭐라고? 이렇게 자신의 틀과 안 맞은 거. 특이하게 골랐던 것들을 끊임없이 고치고 개선을 해서 네. 시행착오를 다 누적시키고 이걸 고칠 방법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어보니까 어떤 시행착오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급격하게 혼란스럽지. 왜?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학생의 문제는 내 생각엔 그래. 수학을 하든 뭐 하든 모르겠지만 90점에서 국어를 만점 맞는 신경을 안 쓴 거야. 언젠간 해야지 하면서.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네. 이거를 신경을 다 쓰게 되면 계속 문제풀이의 기술이 누적되고 발전을 하거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자기가 오류가 났을 때 어떤 부분의 오류인지를 정확하게 캐치를 하거든. 이렇게 신경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를 개선을 하기 때문에 몇 점이 나오던 이래서 틀렸으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뚜렷하게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거든.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3월에 1등급 이번에는 70점 후가 부분은 틀렸어. 이것저것 틀렸어. 근데 이 학생이 공부를 해오던 이거는 공부 안 하던 애들이고 근데 공부를 해서 올린 애가 있다면 쭈르륵 문제를 많이 풀고 계속하고 정리하고 막 투자를 해서 점수를 여기까지 유지를 했는데 이 방법이 안 먹힌 거잖아. 네. 왜? 이렇게 심화해서 실력을 더 다지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국어 공부에 이게 심화잖아. 이게 네. 심화해서 테마로 수학도 이렇게 나가지. 네. 21번하고 30번은 그제 이렇게 심화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이게 강구하지 않으면 이게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지. 그제?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럽다는 게 당연히 이 틀린 이유를 보면 다 이유가 있거든. 네가 이걸 이렇게 착각했냐? 그럼 내가 볼 때 네 정도 실력에서는 이거 실수인가 봐. 그때 컨디션이 극도로 안 좋고 쟁장력도 떨어졌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잖아, 선생들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써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거 문제에서 문제마다 틀린 거 고른 이유, 고치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 다 이해했는지, 그걸 어떻게 빠르게 고를지, 이걸 다 이해했는데 이걸 맞추려면 어떻게 국어에서 공부를 할지, 그거 모르면 그 질문이라도 써놓고. 네. 내가 너한테 이걸 왜 굳이 찍어? 저도 이렇게 될 거예요. 국어를 공부를 하는데 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안 해놓으면 나중에 점수가 떨어졌을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잖아. 네. 그럼 뭘 피드백해서 뭘로 고쳐?
네 평소의 특성이나 특질, 국어를 푸는면서의 네 특질들을 다 이렇게 빤히 볼 수 있게 해놔야 급격하게 그 부분을 자꾸 반복시켜가지고 수능 때 넘어가게 연습을 시키지. 네. 그러니까 국어를 풀어서 요거 몇 개, 서너 개 만들어 놓은 거 한 회 했을 때, 그래서 30개, 100개가 만들어지면 네. 본격적으로 본인의 잘못, 특징, 심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잡아줄 수 있지. 근데 이거를 안 만들어 오고 있다고 지금. 있어? 어? 아니요. 수학은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어를 5월달 되면 무조건 하루에 한 회씩 국영수를, 어? 경찰대 거를 보던, 사관학교 걸 보던 상관없어. 하루에 한 회씩. 그래서 다 이렇게. 네. 5월달에 한 달은 그렇게 풀어야 돼. 네. 그래야 급격하게 성적이 올라가고, 이걸 피드백해갖고 급격하게 만들어와야 6월달에 조금 남은 기간에 뭐해? 이거 달달달달 외우면서 연습하지. 네. 안 그래? 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